우리네 사연 세상. 남의 와이프라 그런지 더 맛있더라. 크크. 다음 차례 넘겨받을 사람 선착순 받는다. 죽은 남편의 절친에게 농락당했던 지난날의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작년 11월 15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보, 오늘 회식이라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출근하는 준혁 씨와 나눈 이 대화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오후 11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고 급히 오라는 전화였죠. 새벽 3시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텅 빈 듯 너무 조용했어요. 금방이라도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았죠. 그런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 남편 친구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유독 눈에 띄었어요.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절친 영범 씨였습니다. 영범 씨는 장례식 내내 묵묵히 일을 도와줬습니다. 조문객들 안내하고 음식 정리하고 장례식장 실무도 챙겨줬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영범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준혁이가 제 절친이었으니까 형수님도 제가 챙겨야죠. 그렇게 영범 씨는 제게 명함을 남겼고 저는 그게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장례식 일주일 후 영범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밥은 드시고 계세요? 제가 내일 저녁에 갈게요. 밥 같이 먹어요. 다음 날 저녁 정말로 영범 씨가 찾아왔고 손에는 장을 본 건지 큰 봉투가 들려 있었죠.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는 영범 씨를 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을 느꼈어요. 많이 드세요. 형수님 이렇게 야윈 거 보면 저 속상해요. 그날 저는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영범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집에 찾아왔습니다. 주말 저녁마다 음식을 싸들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갔어요. 나중엔 일주일에 2번이 됐고 어느새 저희는 매일 전화하는 사이가 됐죠. 영범 씨는 달랐어요. 무작정 힘내라고 위로만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 슬픔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을까요? 영범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저도 혼자니까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명절 보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이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영범아, 내 와이프 혼자 두고 뭐 하냐고 할걸요. 저는 그 말에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처음 가본 영범 씨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영범 씨는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우리는 영범 씨네 거실에서 조용히 명절을 보냈어요. 매번 익숙한 집에서 보던 영범 씨가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였을까요? 영범 씨가 전화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바빠서 오지 못하는 날이면 서운함이 극에 달했어요. 가끔 가다 영범 씨가 회사 여직원 이야기라도 꺼내면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죠. 이건 안 되는 감정인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영범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어요. 왜 제 전화를 피하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저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굳이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남편이 떠난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는 해픈 여자였던 걸까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영범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한 달이 정말 힘들었어요. 영범 씨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악 물고 버티며 참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친한 동생 은지를 만났어요. 나 영범 씨가 자꾸 생각나. 남편 친구였던 남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은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해. 남편도 그걸 바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전날 영범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추석 잘 보내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제 옆에 있는 걸까요? 왜 하필 남편의 절친인 걸까요? 추석 당일 저는 예전처럼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차례상도 차리지 않은 채 남편 사진만 보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밤이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범 씨였습니다. 집에 계신 거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영범 씨는 그냥 단 몇 시간만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 말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대로 영범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죠. 아침이 되어 깨보니 영범 씨는 쪽지 하나를 남겨놓은 채 돌아간 뒤였습니다.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었길래 깨우지 않고 갑니다. 연락 주세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아마 영범 씨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불편하세요?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영범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견뎠을지 몰라요. 영범 씨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복잡한 표정이 됐죠. 저 사실 형수님께 다른 마음 품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 꽤 오랜 기간 간직하고 있었고 쉽게 지나가는 감정 아닙니다. 예전에 준혁이 소개로 형수님 만났을 때부터 전 형수님 여자로 봤어요. 처음 형수님을 본 날이었어요. 그때 형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준혁이한테 질투가 났었어요. 내 여자였으면 해서요. 하지만 그땐 친구의 여자였으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뒀어요. 준혁이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형수님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준혁이가 떠나고 형수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전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해 드릴 수 있어 기뻤어요. 죄송해요. 힘들어하실 동안 전 그런 생각만 했네요. 영범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저 형수님을 사랑해요. 준혁이 친구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남편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형수님도 저한테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제 마음은 변했고 이미 영범 씨를 남자로 보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이건 배신이에요. 영범 씨, 죄송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영범 씨와 연락을 끊었지만 영범 씨한테서는 매일 문자가 왔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밥은 드시고 계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죠. 답장을 하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은지가 또 찾아왔어요. 언니, 왜 이래? 영범 씨가 언니한테 고백했다며? 영범 씨가 나한테 전화했어. 언니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 걱정된다고. 은지야, 나 어떡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언니 마음 가는 대로 해. 형부도 언니가 평생 혼자 슬프게 사는 걸 원했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남편 친구랑 사귀다니 이런 막장이 어디 있어. 그럼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언니 인생인데. 그날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영범 씨가 서 있었어요. 술에 조금 취한 모습으로요. 영범 씨, 술 드셨어요? 형수님 생각하면서 조금 마셨어요. 영범 씨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죠? 고백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제 욕심 때문에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영범 씨는 술에 취해서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냥 나 받아주면 안 돼요? 나 당신이 너무 좋아. 매일 얼굴 볼 때마다 안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영범 씨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예전엔 친구의 여자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가 곁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곁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울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웃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범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그 떨리는 손이 모두 진심이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요? 내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는 준혁이 아내였는데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더 진지하고요. 저 장난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형수님을 사랑해요. 영범 씨는 일어나서 제 앞에 섰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아니, 은혜 씨 제 마음 받아주세요.
제 이름을 부르는 영범 씨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서. 영범 씨가 절 껴안았어요. 괜찮아요. 은혜 씨는 천천히 와요. 내가 더 다가갈게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범 씨는 소파에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아내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저는 핸들을 꺾었는데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에 부딪혔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수진이는 저는 에어백이 터져서 찰과상만 입었죠. 근데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더 조심히 운전했어야 했는데 제가 수진이를 죽인 거예요. 영범 씨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1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술만 마시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 저를 준혁이가 매일 전화해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줬어요. 야, 수진이가 너 이러는 거 보면 뭐라고 하겠냐? 정신 차려 하면서. 그렇게 준혁이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영범 씨한테 그런 존재였다는 걸. 그래서 준혁이한테 약속했어요. 나 이제 잘 살게. 그리고 너한테 뭔가 있으면 내가 꼭 도울게라고. 그게 10년 전이었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영범 씨, 저도 영범 씨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남편 떠나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고통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근데 영범 씨가 와서 밥 차려주고 같이 산책하고 준혁이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영범 씨가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영범 씨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고 영범 씨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고 영범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도 영범 씨를 남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말도 안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알아요. 준혁이는 제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준혁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영범 씨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평생까지는 너무 길잖아요. 제 말에 영범 씨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그럼 은혜 씨가 준비될 때까지만요. 그날 밤 저희는 그렇게 우리만의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격렬했죠. 처음 느껴보는 낯선 남자의 품은 저를 달아오르게 만들기 충분했고 영범 씨와의 잠자리는 평상시 다정한 모습과는 상반되게 제법 거칠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짐없이 훑는 그의 집요함이 색다르게 다가왔고 어쩌면 준혁이보다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범 씨가 아침을 만들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계란말이랑 토스트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식탁에 앉아서 같이 아침을 먹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부부처럼. 은혜 씨, 나 주말 동안 여기서 지내도 돼요? 오래 걸린 만큼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린 주말 동안 내내 함께였고 남편의 흔적이 있는 집에서 서서히 그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주말 내내 집 밖에도 나가질 않은 채 정신없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음 날 영범 씨는 출근을 했고 저는 영범 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 종일 영범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지만 월요일인 만큼 바쁘겠거니 별다른 연락 없이 그를 기다렸죠. 하지만 저녁 시간이 지나도 자정이 다 돼가도록 그에게선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전 그때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범 씨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무서웠거든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영범 씨에게 전화를 하려던 그 순간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혹시 영범 씨랑 잤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런 걸 왜 물어? 남편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영범 씨가 보낸 카톡을 보여줬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 은지가 보내준 카톡 내용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드디어 넘어옴 크크 공들였다 먹으니 더 꿀맛이네. 주말 내내 그 짓거리만 정신없이 해댔더니 기가 다 빨린다. 확실히 남자 맛 아는 여자라 그런지 아주 자지러지더라. 며칠 내내 물꽃 빨고 했더니 벌써 물리네. 이제 볼장 다 받고 조만간 마무리 지어서 정리해야겠다. 캡처 본에는 지난 주말 우리가 함께했던 잠자리에 관해 성적인 묘사가 적나라했고 희롱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은지의 남편 말로는 아내의 사고로 피해의식이 생긴 영범 씨가 꽤 오래전부터 남편을 시기해왔다더군요. 그런 영범 씨를 남편은 안타깝게 생각해 더 챙겼고요. 결론은 그다지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영범이 장례식장에서부터 태도가 돌변해 절 챙겼고 사람들은 그동안의 미안함에 저 녀석 정신 차렸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준혁이 와이프가 준혁이 친구랑 사귄대. 남편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참 빠르네. 남편 친구는 또 어떻게 사귀어? 제 뒤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마트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느 날 남편 대학 동창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 씨 소문 들었어요. 영범 씨랑 사귄다면서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귀기는커녕 벌써 영범 씨와 연락을 못한 지도 며칠째였거든요. 죽은 남편 친구는 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전화를 끊고 울면서 영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은 영범 씨가 제 전화를 받아주었죠. 영범 씨 그동안 왜 연락이 안 됐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다 안다고요. 우리 어떡해요? 우리라뇨? 우리가 뭐라도 되나요?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저 못하겠어요. 포기할게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요. 영범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잠자리까지 했는데 아무 사이도 아닌 것처럼 왜 이래요? 은혜 씨가 천천히 가겠다고 저더러 기다려달라고만 했지 확답은 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린 아무 사이 아닌 게 맞죠. 설령 잤다 하더라도요. 저는 은혜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은혜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었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소문이 많은 여자는 싫더라고요. 잘 지내요, 은혜 씨. 전 결국 카톡방에 관한 건 하나도 물어보지 못한 채 영범 씨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괴로웠죠. 마음을 다잡고 영범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땐 이미 연락처가 바뀐 뒤였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 영범 씨를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죽은 남편보다 영범 씨가 먼저였어요. 힘든 사고로 피해의식을 갖게 된 영범 씨가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날 어둠에서 꺼내줬던 햇살 같던 사람. 그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맛보게 해놓고 다시금 어둠으로 처박아 버린 사람. 그 사람을 이젠 제가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주변에선 정신 차리라며 그 사람은 그저 저를 가지고 논 것뿐이라는데 제가 잘 타이르고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면 다시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영범 씨가 절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가 가지고 논 게 맞으니 복수해야 한다면 구독을. 그냥 글을 읽고 새 인생 시작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